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새벽에 이런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거든요. 뉴욕 증시 경제지표 부진에도 기술주 상승,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나스닥의 대표 기업, 팡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기술주들이 나스닥 시가총액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승은 이 대표 기업들의 상승과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투자를 할 때는 업황을 보고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삼성 SDI와 LG화학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 산업, 이 대표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인하기 전에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8월 17일부터 8월 21일까지 5일간의 평일 기준이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네이버, SK텔레콤, LG전자, 카카오, 이렇게 순서를 이룬 것을 알 수 있고, 같은 반도체 업종이지만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젠, 현대차, NC소프트, LG화학, 이렇게 순서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삼성전자는 좌측에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좌측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짧은 단기적인 수급만 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떠나고 있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기관 입장에서 같은 기간 내에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LG화학, 그리고 카카오, LG전자, 네이버, 삼성 SDI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매수했던 삼성전자, 매도 종목 상위 종목이 있네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미투젠, SK텔레콤, 이러한 순서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매도했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죠. 그래서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국면을 보였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2차전지에서 발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수급을 보실 때는 대형주 입장에서는 좀 길게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체크하는 것보다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서 정말로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신다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빅7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비빅7이라고 바이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러한 산업에 속하는 7개의 종목을 비빅7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미국의 대표 기술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기업들의 약자를 따서 팡기업이라고 하듯이 우리나라도 증시를 이끌어가는 대표 산업들, 이런 산업들을 약자를 따서 비빅7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이오 업종에는 어떤 종목을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I,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이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G, 게임 기업이죠. NC소프트까지, 이렇게 7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렇게 7종목이 합산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고, 합산 영업이익도 19년도를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4가지 산업, 이 산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로는 5G, 언택트, 게임, 핀테크 15개의 분야를 뽑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 항상 주가는 조정을 보이던가 하락 국면이 와서 다시 반등하는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가장 먼저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업종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러한 업종 내에서 투자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조금 참조하시라고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2009년에서 2011년 이 당시에도 시장을 주도했던 산업이 있었거든요. 차화정이라고 하는데 차화정, 이 당시에 차는 자동차를 뜻하고 화는 화학, 정은 정유, 이렇게 자동차, 화학, 정유를 줄여서 차화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 3년 동안 차화정 주도주 7종목이 랠리의 지속성과 강도를 비교해 봤을 때 비빅7에 비해서는 더 큰 강도와 지속성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배는 더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 당시와 지금 당시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고 산업에도 차이가 있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 점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이런 주도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갈 때는 3개월, 4개월, 그리고 1년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이런 업종들을 잘 찾아보면서 지난 2009년에서 2011년처럼 조금은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빅7,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업종들은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그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라면 주도주는 생각보다 쉽게 꺾이진 않는다. 이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코로나 때 최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중순, 그 당시로 주가가 회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크게 상승이 나왔지만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이 둔화가 되었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타 종목들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되돌림 현상이 나와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K 하이닉스에게는 3대 악재가 있죠. 첫 번째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SK 하이닉스의 매출 약 10%는 화웨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곧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D램 가격 하락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반기에 서버 업체들이 서버용 반도체 재고를 많이 축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감소, 이 부분까지 세 가지의 악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왔던 상승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악재가 조금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내다봤을 때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D램 가격 하락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쯤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서버 업체들의 재고 축적으로 인한 서버용 반도체 수요 감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쯤에 출하량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반등 시점이 최소한 올 하반기는 되어야지 조금은 반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철저하게 시간을 부여해줘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이고, 그리고 파란색이 SK 하이닉스의 주가 차트예요. 작년 8월부터 올 8월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6월이죠. 6월을 기준으로 작년 8월부터 6월까지 이 기간만 놓고 본다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과 SK 하이닉스의 흐름,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SK 하이닉스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 6월달을 기점으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이 말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도 시총 2위 자리를 한때 내줬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악재 중에 최소한 한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부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메모리 반도체도 사양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락폭은 제한이 될 것이고 이 제한된 하락폭이 다시 재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올 하반기쯤은 진입했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을 이끌어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항상 대외 변수 그리고 돌발 변수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렇지만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거에 흥했고 앞으로는 시장이 줄어드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면 항상 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목받는 시점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5년도 당시에도 SK 하이닉스를 투자할 때 20% 이상의 큰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중국 정부의 힘을 입은 중국의 저가 반도체가 한국의 반도체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매일 수십 개씩 발행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 3만원 중반대였던 주가가 2만원 중반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부여하고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평단가를 회복하고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몇 년 동안 상승이 나왔죠.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매수한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면 항상 시장은 돌고 돈다, 이 점을 인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비교적 크다면 시간을 부여해서 다시 메모리 반도체 쪽이 호황을 보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조금 달라요.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지만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그리고 가전, 모바일, 디스플레이 다양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하기 용이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이라는 것은 매번 좋을 수만 없어요.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아지는 것이 산업의 사이클인데 항상 한 가지 사업만 하다 보면 업황이 돌고 돌 때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삼성전자의 사업 영역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큰 하락을 보여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 단순히 싸 보인다는 입장 하나만으로 종종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2016년 당시 63,000원까지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현재는 2만원이죠.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고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나만의 생각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매수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 주도 업종 그리고 시장 주도 종목,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조정을 보일 때 그리고 다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했다고 언젠가는 다시 상승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 더욱 유효하고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올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언젠가는 다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점이 너무나 오래 기다릴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상 우리가 매수할 때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 그 당시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했을 때 많이 하락했다고 싸 보이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 전략은 정말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너무 많이 오른 종목,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이러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하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주말 되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